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장인이면 회계학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될 회계,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우리가 재테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때에는 우리가 세법도 알아야 되지만 회계학을 먼저 더 전차로 알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우리가 주식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주식을 해서 이 기업을 봤더니 이윤이 많이 내는 기업이에요. 한 해에 50% 성장을 했네? 야, 그러면 100억의 회사가 150억이 된 거예요. 1년 후에.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걸 투자를 했어요. 거기에다 주식을 내가 몇만 주를 사서 예를 들어서 뭐 10억 투자를 했다. 그랬는데 그 회사가 또 1년이 지나기 전에 우리 회사가 청산을 해야 되려나 봐. 그러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내가 주주로서 10%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너 그러면 지금까지 뻥친 거냐? 그러면 혼수 자본으로 네가 지금 다 사람을 속인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 그럼 뭔데?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이 회사는 지금까지 상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원가가 100원짜리 상품을 만들어서 200원을 받고 팔았어요. 이런 것을 몇만 개씩 이렇게 한 거래처한테 팔고 또 비거래처도 몇만 개를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팔아서 잘 팔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났는데 그 판 게 다 뭘로 판 거예요? 현금을 못 받고 다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이 다 꽂혀서 외상 매출금으로 다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회사 내에는 현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보니까 이 회사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5개월 동안 우리가 직원들한테 돈을 하나도 못 줬다. 봉급을.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 데모만 하고 일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까먹을 거 까먹고 이제 청산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구조를 그 재무 상태라든지 경영의 성과라든지 우리가 현금의 흐름, 이런 거 자본의 변동,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주식을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또 알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밑바탕이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회계학이잖아요. 그래서 회계를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회계상으로 유용한 거래가 있으면 이제 회계 분계를 하고 장부에 뭐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하고 뭐 시산표도 만들어 보고 정산표도 만들어 보고 또 재무 상태표도 만들어 보고 손익계산서도 만들어 보고 현금 흐름표도 만들어 보고 자본 변동표도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봐야 된다. 그래서 주석이라는 것이 뭐고 뭐 이런 것들 다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산의 상태를 알고 싶다 하면 재무 상태표를 봐야 되고 경영의 성과를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포괄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금의 흐름을 알고 싶다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보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자본의 변동을 우리가 알고 싶다 그러면 자본의 변동표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초의 흐름부터 한번 이렇게 살펴볼 건데 지금부터 이제 회계를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공부를 해봅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전산회계 1급을 저는 노병기입니다. 노병기와 함께 1급 이론을 전부 다 마치고 또 실기까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산 1급을 공부하려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공부량과 또 우리 회계학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시험 범위를 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지금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가 회계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실 거예요. 회계학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회계학에서는 우리가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것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북이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죠. 장부의 기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가 이거는 고등학교,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보통 공부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회계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회계 원리가 이렇게 있어요. 회계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중급회계라는 표현을 좀 이렇게 쓰고 있죠. 중급회계.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고급회계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은 여기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또 여기에서 이렇게 있고 또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원가회계라는 게 있어요. 원가회계.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관리회계가 이렇게 있어요. 관리회계가 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합쳐서 원가관리회계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이 회계 원리에서 이 원가회계 이 부분까지가 여러분의 시험 범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쪽 부분을 재무회계라고 해요. 재무회계.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원가회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또 요 관리를 되면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의 이제 시험 범위는 필기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론이죠. 이론하고 실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론이 있고 또 이렇게 실기가 있어요. 실기. 이 이론에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 이론 속에는 우리가 재무회계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회계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원가회계가 있어요. 원가회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세무회계가 있어요. 세무회계.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1급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재무회계도 있고 원가회계도 있고 세무회계도 있어서. 그런데 이 재무도 기초적인 게 좀 시험이 나오고 있고요. 이 세무회계도 우리가 기초적인 거에 나오면서 어떤 것만 부가가치세, 세무회계 중에서도 부가가치세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부가가치세. 줄이면 부가세 이렇게도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몇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올까? 그러면 이 재무회계에서는 우리가 보통 7문제에서 8문제 이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원가회계에서는 몇 문제 정도 나올까? 5문제가 나와요. 5문제.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는 몇 문제가 나와요? 2문제 아니면 3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문제 아니면 3문제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원래는 이제 이게 그 15%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15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누면 점수로 곱하기 2를 해야 되죠. 그러면 한 문제당 2점씩이니까 그러면 14점에서 우리가 몇 점이에요? 16점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5문제니까 10점이 되겠네요. 10점. 그럼 여기는 몇 점이에요? 우리가 4점에서 우리가 6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뭐 점수가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30점, 이렇게 하면 30점 뭐 이렇게 돼서 여기는 우리가 이론에서 총 취득할 수 있는 점수는 몇 점이다? 30점이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겠네요. 그럼 실기를 한번 볼까요? 실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출제 범위에 들어오느냐? 그러면 기초정보 등록 또는 수정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정보 등록 또는 수정이 있는데 이게 몇 점이 배점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 수정에 대해서 배점이 20점이 잡혀져 있어요. 20점. 그래서 요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산에게 2급하고 지금 같은 점수 배점이 이렇게 먹여져 있다. 그리고 거래 자료 입력을 두 번째로는 거래 자료 입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래 자료 입력이 있는데 이건 몇 점이냐? 그러면 30점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그 2급에서는 40점이 배점이 돼 있거든요. 여기서는 30점입니다. 그럼 거래자료 입력은 뭐예요? 우리가 그 일반 전표 입력 있죠. 거기에서 보시면 보통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이 있어요. 전표 입력 부분이 있는데 요거하고 우리가 매입 매출 입력 있거든요. 매입 매출 입력
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 등등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래자료 입력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2급에는 없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들어가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우리가 여기에서 배점이 얼마가 되어 있어요? 15점이 되어 있죠. 실무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부가가치세 15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입력 자료 및 재장부 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 자료 및 재장부 우리가 조회가 있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얼마가 돼야 돼요? 우리가 20점이면 50점에 이렇게 15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70점이 되려면 5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 네 군데에서 그럼 얘는 총 평균을 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 70점. 그러면 두 개 합쳐서 얼마? 100점 만점이죠. 100점. 그런데 우리가 몇 점을 획득해야 합격할 수 있다? 70점은 맞아야 합격할 수 있다. 70점. 그러면 이 70점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실기가 70점이라 실기만 가지고 70점을 다 맞을 수가 없어요. 다 맞추기가 무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론도 우리가 30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잡아야 되냐면 이 이론에서는 우리가 20점 이상 맞겠다. 이렇게 잡으시고 20점 이상 맞겠다. 이 실기에서는 우리가 50점 이상 맞겠다. 이렇게 하셔야 우리가 환상적인 조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푸는데 우리가 몇 분 내에 풀어내야 되느냐? 그러면 요 문제를 다 풀어내는데 우리가 60분 안에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급해서 다 알면서도 못 푸는 경우가 있고 다 알면서도 타이핑해서 못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수정이 보이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또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숙달을 해야 되고 이 이론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론을 잘 알아야 여기에서 우리가 거래자료 입력 같은 거 할 때에도 붕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다 이렇게 도와준단 말이죠. 그리고 기초정보 등록은 우리가 뭐 회사를 이렇게 등록한다든지 아니면 거래처 입력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고 거기에서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 수정을 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오류 정정도 될 수 있고 오류 수정도 될 수 있고 여기에서도 재장부 조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봐서 조회를 해서 틀린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오류 정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전산 관련해서 뭐 우리가 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하고 밀접한 전산 세무가 1급이 있고요. 전산 세무 2급이 있네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시험 보려고 한 전산 회계 1급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전산 회계 2급이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걸 공부하고 있습니까? 전산회계 1급을 이렇게 공부하시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이 시험을 언제 봐? 그러면 이렇게 시험을 보죠. 대개 시험은 우리가 4월에 보고 6월에 보고 9월에 보고 11월에 이렇게 시험을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1년에 4번을 봐서 여러분 합격을 하시면 되고 또 우리가 그러면 하루에 같은 날 이렇게 시험을 봐요. 1급, 2급을 같이. 그러면 요거를 같이 같은 날 두 개를 시험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어요. 이건 접수비가 얼마죠? 1급도 2만 원, 2급도 2만 원. 그래서 2만 원씩 뭐 2만 원씩 이렇게 해서 4만 원을 넣으면 여러분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보면 2급이 1시 30분부터 이렇게 시험을 봐요. 그래서 1시 30분부터 시험을 봐서 1시간 시험을 봅니다. 2급도. 그래서 우리가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15시 3시부터 해서 우리가 또 4시까지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시간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2급을 보고 1시간 반 쉬었다가
이 1급을 시험 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한날 같이 접수를 해서 시험을 1급, 2급 뭐 같이 시험 보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부터 이제 이 정리가 다 끝나서 칠판을 지우고 이론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함께 이론 정리를 먼저 하고 뭐 실기도 좀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조금 이따 또 같이 이론에서 뵙시다. 예, 잠시 후에 뵐게요.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회계의 기초부터 이렇게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회계 그러면 이 회계는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느냐? 회계의 순환을 한번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유용한 회계에서는 거래가 있어도 우리가 회계로 인식하는 거래가 있고 회계로 인식하지 않는 거래가 있어요. 그러면 회계에 인식하는 거래가 있다 그러면 그 유용한 이제 거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가 발생을 하면 이 분계를 우리가 분계를 하고 이 분계를 했으면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하겠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 우리가 전기를 한다. 그러면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온 절차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온 절차 중에서 예비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예비 절차로 우리가 시산표를 작성해요. 시산표 작성.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재고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조사를 한 뒤에는 우리가 결산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 정리사항, 결산 정리사항을 정리를 해요. 그 뒤에 뭐를 하느냐? 이제 정산표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정산표. 그래서 정산표를 작성해 보고 그 뒤에는 또 뭘 하느냐? 그러면 이제 보온 절차로 가는 거예요. 보온 절차로 가서 재무 상태표, 재무 상태표를 작성하고 또 우리가 IS 그래서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작성해 보고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 작성해 보고 그 다음에 주석 등을 이렇게 기재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무 보고를 이렇게 하는 그런 재무 제표를 우리가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회계 순환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런 공부들을 지금 해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계 그러면 우리가 먼저 부기가 우리가 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기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일정한 원리 원칙을 가지고 장부에 기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부에 기록 또는 뭐 기장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럼 부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부기의 목적은 또 뭐냐? 부기의 목적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재무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가 어떠느냐? 그래서 재무 상태를 알아보는 우리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재무 상태표 이런 것을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정 기간에 우리가 뭐를요? 경영 성과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에요. 과를 우리가 알아보는 거 이게 바로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회계라는 건 뭐냐? 우리가 회계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를 하는 거냐면 정보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생산. 우리가 이해관계자라든지 우리가 정보 이용자가 있어요. 그러면 회계는 이해관계자, 정보 이용자가 있어요. 이해관계자나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우리가 뭐 한다? 전달하거나 보고 하는 것이 회계예요.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또 전달하거나 보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회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회계라는 것은 이 일정 기간의 원리 원칙을 가지고 장부에 기록 기장한 거, 이런 것도 다 포괄을 해요. 그러니까 회계라는 것이 부기보다 범위가 넓어요. 부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기장하는 걸로 끝나버리지만, 이런 걸 가지고 이 회계라는 것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유용한 뭐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 이해관계자가 되겠어요? 경영자는 이해관계자가 되겠어요? 경영자는 내가 지금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거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요. 채권자는 내가 여기에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 이해관계자에 들어갑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직원도 있겠죠. 직원. 이 회사에 내가 이 투자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주를 사면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또 더 돈이 증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이용자들, 다른 기타 등등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잠재적 뭐 이용자도 이용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도 다 이해관계자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